오늘은 안면거상 후 주의사항과 관리법 10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마 리프팅하고 얼굴 리프팅 이제 받으실 건데 단순히 그냥 젊어지는 게 다가 아니라 인상이 되게 밝아지고 그러니까 제가요 여기가 저도 모르게 여기가 주름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더 신경 쓰여요. 눈썹을 잡아당기는 근육들, 미간 근육들, 이마 이 바깥쪽에 눈가 근육들이 점점 강해지면서 이제 피부가 이렇게 쏟아지게 되면 그거를 아무도 제가 강남에 와서 했거든요. 아무도 말해준 적이 없어요. 여기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 입꼬리도 많이 내려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많이 표정 근육을 쓰시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진짜 왜 기분이 이렇게 언짢아 보이지? 이렇게 느끼는. 저는 몰랐어요 그거를. 그래서 오늘 이제 수술하고 나면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제 확 이제 사라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젊어지면서도 인상이 좋아지게 하는 게 기본 컨셉인 거고 10년이 젊어지든 15년이 젊어지든 자연스러워 보이게. 무슨 얘기인지 인상이 아시겠죠? 웃는 인상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해드릴게요. 이제 수술할 때 제가 더 신경 써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전 이마. 이마 쪽은 제가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런 데가 이렇게 좀 그러지 않나요? 처져 있죠. 처져 있어요. 뭉쳐 있고. 그래서 이마 리프팅을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마 리프팅과 관절 리프팅을 같이 해드려요. 얼굴 리프팅 할 때도 턱선만 당기는 게 아니라 여기 광대하고 턱선 사이 부분까지도 다 같이 리프팅 해드릴 거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리프팅하고 나면 위쪽 목도 같이 리프팅이 어차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얼굴 전반적으로 확 좋아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한쪽만 쫙 이렇게 당겨지거나 좀 부조화스럽고 그런 느낌 전혀 없으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울퉁불퉁하고 그런 건 없죠? 그런 게 펴지는 거죠. 쫙 다 펴지면서 이제 고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늘 피부가 이렇게 좋으셔요. 저만큼이나 좋으신데요. 진짜 연예인 같아요. 연예인 같아요. 진짜예요. 감사합니다. 연예인. 제가 오늘 긴장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근데 편하네요. 원장님 편안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진짜. 수술하고 나서 걱정되는 건 없으세요? 심장 쪽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약 처방할 때 신경 써서 해주셨어요. 저희들이 그 수술하기 전에 했었던 이제 검사들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약 처방에도 좀 더 맞춤식으로 진행을 해드릴게요. 보통 항상 다들 물어보시던데 아프냐? 근데 오히려 수술하고 나면 무덤덤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먹먹한 느낌으로. 아픈 게 아니라 이 수술은 되게 아파서 부담스러운 수술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이렇게 수술하고 그 마취 저기가 길어요? 이렇게. 전신 마취가 오늘은 되게 얕게 진행이 될 거예요. 회복도 되게 빠르실 거예요. 1시간 정도 지나면 벌떡 일어나서 다시 다 호텔로 가세요. 그래요? 입원 같은 거 안 하셔도 되니까 걱정 마시고 수술하고 나서 붓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직접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붕대도 안 감아드려요. 왜냐면 붓기가 없기 때문에. 그럼 사우나는 언제 가죠? 사우나는 적어도 3주 정도 지나서 가세요? 반신욕 그냥. 그건 괜찮아요. 그거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도 그래요? 괜찮고. 운동도 할 수 있어요? 운동은 한 2주 정도 후부터 하세요. 혹시 이렇게 너무 세게 하시면 혈압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산책하고 산보하고 그냥 이렇게 좀 빨리 걷고 이런 거는 일주일 정도 지나서 다 하시면 되는데 쿵쿵쿵쿵 막 이렇게 뛰는 거. 세게 났는데 사우나 반신욕 좋아요. 사우나 반신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불편한 건 없으실 거예요. 그냥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이제 그런 단계대로 그대로 같이 이제 함께 해주시면 이제 모양이나 회복하시는데 전혀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신경 많이 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닥터 조용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면거상술을 마친 직후의 과정 그리고 귀가하신 후의 관리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수술 마친 직후에는 간호실장님이 꼼꼼하게 메디컬 샴푸를 해드렸을 거고요. 수술 후 얼굴이 보통은 넓어 보이지 않게 구렛나루 쪽은 헤어라인 절개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귀
귀 앞쪽, 그리고 귓구멍 안쪽, 귓볼 앞쪽과 뒤쪽 경계 쪽으로 절개가 보통 남고 헤어라인 절개가 이제 적용이 될 텐데 이 위치에 따라서 실밥 자국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다가 저희가 스킨 테이프를 붙여드릴 겁니다. 이 위에 연고를 발라드릴 거예요. 얇게 이렇게 발라드린 상태로 회복실로 옮겨지게 되실 겁니다. 안면 거상을 수면 마취로 받으신 분들이나 가벼운 전신 마취로 받으신 분들 모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회복 후에 귀가하시게 되는데요. 충분한 휴식과 붓기 주사 그리고 적외선 치료를 받으신 다음 주의사항과 수술 부위 관리법에 대해 안내를 받으신 후 퇴원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은 보호자분과 함께 안전히 귀가하셨을 것 같아요. 수술 후 컨디션에 대해서 여쭤보면 대개 붓기나 멍, 통증도 예상하셨던 것보다 훨씬 적다고 하시던데 지금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은 상방향 그리고 옆방향으로 리프팅된 스마스 근막으로 얼굴이 되게 타이트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붓기는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따로 붕대도 필요 없습니다. 근막이 딱 잡아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붕대가 없기 때문에 턱선과 팔자주름 그리고 얼굴선이 정돈된 그런 수술 결과를 직접 관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귀가하시기 전에 관리 및 회복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간호실장님이 따로 설명을 드렸겠지만 영상으로도 이렇게 만들어 두면 이후에 다시 꺼내 보시기에도 편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안면 거상 후 숙지해 주시면 빠른 회복에 도움되는 주의사항과 관리법 10가지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2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1번, 우선 집에서 쉬거나 주무실 때 가장 좋은 자세를 설명드릴게요. 먼저 소파에 누워 상체는 높이고 고개는 살짝 뒤로 젖히는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난 꼭 누워서 잠을 자야 된다 하시는 경우에는 한 가지만 피하세요. 편편한 곳에 이제 높은 베개를 두고 이렇게 목이 꺾인 상태로 이렇게 주무시는 게 가장 안 좋거든요. 대신 침구를 정돈해서 이제 병원 회복실에서처럼 상체는 살짝 올라가도록 하시고 두꺼운 베개 대신 수건 한 3장 정도를 머리맡에 깔아놓고 혹은 이제 목베개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굴 붓기도 빨리 빠지고 상처 회복도 빨라집니다. 2번째, 집에서 쉬시다가 혹시라도 얼굴 한쪽이 붓거나 핏물이 흐른다거나 등의 그런 이상 증상이 발생 시에는 바로 병원으로 연락을 주세요. 바로 국소적인 출혈이나 붓기를 초기에 잘 관리하면 경과도 훨씬 빨라지거든요. 3번째로 상처에 바르는 연고 사용법 말씀드릴게요. 실밥 부위에 붙여드린 스킨 테이프와 그리고 그 주변 피부 그리고 귓불 뒤쪽까지 연고를 바르시면 돼요. 면봉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깨끗이 씻은 손끝으로 떡칠하지 마시고 얇게 바르시되 실밥이 보이는 곳은 한 서너 시간 간격으로 자주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실밥 위에 이렇게 종이 테이프가 붙여져 있는 곳은 하루에 한 서너 번 정도만 발라주셔도 됩니다. 테이프뿐만이 아니라 테이프 주변 피부까지 쭉 발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엔 병원에서 만들어드린 이 재생연고를 사용하시고요. 재생연고 다 쓰게 되는 한 2-3일째부터는 약국에서 처방받게 되시는 S로반 연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밥 제거 후 다음날까지만 발라주시면 돼요. 4번째, 처방받으신 먹는 약은 시간 맞춰 꼭 드세요. 속 쓰리지 않도록 제산제를 포함해서 붓기약, 수염제, 항생제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가끔 통증이 별로 없어서 진통제를 빼서 드셨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다 드시는 게 더 좋아요. 여러모로. 그래서 따로 빼서 드시거나 하지 마시고 처방드린 대로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초기 회복 및 붓기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5번째, 수술 후 자가 혈압 관리가 매우 중요해요.
혈압이 높은 분들은 수술 후 붓기가 빨리 빠지질 않아요. 잠붓기가 되게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나 경계성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수술 후 혈압약도 함께 잘 챙겨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기분을 꾸준히 유지하실 수 있도록 집안 식구분들도 협조 부탁드려요. 방금 수술 받고 오신 분한테 뭐 밥 해달라, 배고프다, 빨리 해달라 뭐 좀 그러지 마세요. 흥분하실지 모릅니다. 김치볶음밥 안 돼? 김치국에 맨밥. 아 진짜 엄마 생각도 못하겠다고. 나한테 어떻게 밥을 해달란 말을 해. 아셨죠? 6번째, 얼굴이 자주 붉게 충혈되면 붓기가 빨리 빠지질 못해요. 그래서 세안 혹은 샴푸하실 때는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얼굴에 피 물리게 하시지 말고요. 세게 뭐 웃거나 화를 내거나 크게 웃는 것보다는 적당히 표정은 살짝만 짓는 게 더 좋습니다. 7번째로 샴푸 관리 조금 TMI지만 말씀드릴게요. 수술 직후 그리고 이후에 소독 그리고 실밥 제거로 병원에 오실 때는 병원에서 메디컬 샴푸를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따로 관리하실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혹시 실밥 제거 이전에 꼭 집에서 샴푸를 하셔야지 되는 일이 있다. 그렇다면 평소 사용하시던 샴푸를 이용해서 그대로 하시되 서서 샤워하는 자세로 고기를 뒤로 살짝 젖힌 다음에 흘러내리는 물에 샴푸를 가볍게 하시면 돼요. 두피는 손끝으로만 살살살살 이렇게 문지르시고 바로 헹궈내시는 게 좋습니다. 물기는 수건으로 눌러서 살짝 닦아낸 후 찬바람으로 말려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실밥 부위에 연고를 살짝 발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8번째로 실밥 제거 후에 세안 및 화장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병원에서는 4일째부터 실밥 제거를 시작해서 7일째 실밥을 모두 제거합니다. 실밥 제거 후 다음날부터는 붓기도 되게 빨리 빠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는 정상적인 세안과 화장이 가능합니다. 세안용품이나 화장품의 종류는 무엇이든 상관없고요. 다만 얼굴을 물리적으로 세게 그리고 많이 문지르거나 아래로 막 당기는 그런 행동만 피해주시면 좋습니다. 살살살살 바르고 살살살살 지우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9번째, 수술 후 얼굴 땡김이 하는지 여쭤보시는데요. 통상의 스마스근막층을 이용한 안면 거상술 때는 수술 후에 땡기미를 처방해드리지는 않아요. 다만 안면부 지방 흡입을 함께 진행한 경우에는 땡기미를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직후 초반부터 약간 부드러운 압박이 가해지는 게 얼굴살이 딱 붙는 데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통풍이 매우 잘 되는 편안한 타입의 땡기미를 처방해드리고 있으니까 수술 후 한 달 정도까지는 꾸준히 착용하시면 안면 거상과 지방 흡입 효과를 극대화시키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10번째, 잠붓기 최대한 빨리 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우선 짠 음식, 매운 음식, 패스트푸드, 수술 후 피해야 되는 음식들 아시죠? 그 음식들 잘 피하시고 수분 섭취는 적당히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식 혹은 음주 후 다음날은 얼굴에 잠붓기가 다시 확 올라오기도 하니까 주의하세요. 가벼운 음주는 2주 정도 지나서부터 살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음주하시게 되면 다음날 잘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타이레놀 한 알 정도 미리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밥 제거 후에 원하시는 경우에는 2주치 붓기약을 처방해드리고 있어요. 붓기약에 이뇨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따로 이뇨 성분이 있는 호박즙을 막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매해 두신 게 있다면 하루 한두 개 정도씩만 드세요. 이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다음날 또 부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안면거상술 후 관리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내용이 좀 많기도 하나 조금씩 나눠서라도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혹시나 많이 붓거나 갑자기 출혈이 좀 생기거나 불편한 부분, 궁금증이 생기셨을 때는 바로 병원으로 연락해 주시면 저와 저희 스태프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면거상술 받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기분 좋고 편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닥터 조용원장이었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차후에도 좋은 영상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
아홉 번째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